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안보의 상황과 정치의 상황을 두 가지를 이 배경에 깔고서 보지 않으면 원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종교 모든 분야의 종북 간첩단 43,000명이 리더십을 장악했다. 박지원 간첩이 언론을 X파일로 다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국회도 67명의 간첩이 300명 중에 67명 간첩이 들어가 앉아 있고 55명의 간첩이 야당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44명의 더 민주당 문재인 밑에 있고 그 중에서 11명이 빠져나와 안철수 밑으로 간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철수당은 과반수 이상이 절대 과반수 이상이 간첩단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선 합칠 것이 뻔한 것이 간첩들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4대 11명이 들어가서 이제 공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를 야당이 사실상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령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북계의 지령에 의해서 4.13 총선을 겨냥해서 전국이 요동치는데 5천만 민족이 똑똑하고 이것을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리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 앉아있는 간첩단들이 작동해갖고 카운터를 조작을 해서 제가 최근에 올린 것은 1000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10,000개, 20,000개, 60만 개, 100만 개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유튜브에 간첩 몇 명이 있다 그랬죠? 포탈에 유튜브에 16명의 간첩이 앉아 있는데 이놈들 하는 일이 한송주 그 다음에 우익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에 카운터를 조작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면 이거 400개 밖에 안 받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상황을 잘 알고서 우리가 이 신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익 인사들이 사설을 쓴 것 같아요. 뭐 죄다 간첩일 리는 없잖아요. 조선일보에도 간첩이 있고 조선일보에 몇 명이 있냐면은 언론계에 들어와 있는데 조선일보에 17명, 동아일보에 10명, 국민일보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간첩단이 죄다 간첩일 리는 없고 이 간첩단이 사주와 짜고서 힘을 갖고 있는 위치에 보직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뚫고서 이제 우국 논설위원들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면 북은 40분 시한을 주고 나가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야당은 뭘 공격해야 돼요? 북 니들 말이 되느냐? 니들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니까 우리가 돈 준 걸로 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빼는데 40분 만에 거기에 있는 800여 명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당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간첩 55명이 44명이 문재인당 11명이 안철수당에 들어가갖고 왜 그걸 또 철수하느냐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이제 군사통제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 그 개성공단 밑에는 거대 전선사령부 지하 벙커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 물과 산소와 가스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급을 해왔어요. 누가?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만들어서. 밤 10시쯤 인력 전원 귀환. 기업인들 장비 자재 다 두고 와. 다 두고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것은 대한민국에 저부터 세금을 내갖고 기업인들 보상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즐겨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자,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자재와 부자재와 장비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2주 정도 시간을 더 달라. 이거 김정은이한테 항의해야지. 김정은이한테. 대통령께서는 철수한다. 공표했으면 이제 미리 알아서 철수를 했어야 되고. 그러는 중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늘 당장 짐 싸서 전부 나가라는 통보가 떨어진 것이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 시간을 어떻게든 더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이가 호소가 통해요? 40분 주고 나가라. 이제 이 짓을 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국가 지도자로서 말도 안 되는 일.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우를 해요? 이게 김정은의 속성입니다. 북 광물거래 차단 등 미상원 제재한 채택, 북과 거래한 제3국 기업도 제재.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한 공단 124개 공단도 제재할 수밖에 없는 이 미국의 조치, 유엔의 조치가 뒤따르니까 거기에 대통령께서는 선제적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3월 1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홍 선생님, 3월 11일이 왕제산 기념일이 이제 뭔지 아시죠? 예. 16살 때 이제 항일 투쟁을 하던 김일성이가 만주로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6년 만에 돌아와서 함경도에 있는 왕제산에서 이제 항일 투사들을 다 모아놓고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왕제산에서 항일 투쟁 회의를 한 것이 3월 11일입니다. 그게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3월 11일 날 서울 북방에다 포사격하는 것이 계획돼 있어요.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 11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연평도에 포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섬 사람 몇 명 없는 데다 포사격. 이제는 누가 올라갔어요? 김영철이가 대남 통일전선 부장으로 올라갔고 무도회. 또 정찰 총국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과 군의 이 대남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김영철의 슈퍼파워가 이제 김정은에게 잘 보기 위해서 내륙에다가 포사격하는 것이 3월 11일 날 계획되어 있다. 서울 북방 포사격도 바로 땅굴 전쟁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땅굴 속에 땅굴을 관리하는 국회 의원이 몇 명이에요? 4천 몇 명 정도. 4,620명, 4,600명 내외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알려줘도 못 막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 지당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호소하는데도 일 없다. 땅굴에는 대비하지 마라. 땅굴에 대비하는 자는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 요 조현천 육군 중사마도 못한 육군 중장 기무사령관을 갖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지당한 겁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님 조현천 목부터 베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무사령관 돼서 땅굴에 대비하는 자, 땅굴 있다라고 하는 자,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땅굴을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김관진과 한민구와 조현천이와 조복은이라고 하는 이 역적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진삼이와 김홍래와 또 누구죠? 김장수, 김홍래, 그다음에 김진호, 김진영은 2,400명 예비역 장군단의 총수가 됐습니다. 성우회 회장. 이자가 땅굴을 덮었던 장본인입니다. 요즘은 누가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땅굴 속 북괴군 4,600여 명, 1만 명으로 증가되면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걸 지금 매일같이 공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김관진한테 물어서 너 대통령님 스스로 우리 밴드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시켜서 들어오셔서 오늘 아침은 4,600명입니다. 지금은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대통령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총리실에서 관장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간첩이 득식을 하고 이 청와대에도 24명의 간첩단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금강산 관광처럼 금강산 관광은 2007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현 간첩이 만들었죠. 2007년도는 집권 말기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다가 거기서 무슨 박왕자 씨인가? 죽었어요. 그 여자분. 그 양반이 사격을 당해서 죽는 바람에 덮었죠. 개성관광도 그렇게 해서 덮었죠. 왜? 노무현 간첩이 북에다가 알랑방구를 끼면서 현금을 갖다주는 통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조 들인 개성공단 북에 작물될 운명, 이건 뭐 각오해야죠. 1조는 우리 십시일반 5천만의 십시일반 세금으로 이거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 기습폐쇄 공단 어떻게 되나? 북한 개성공단 중대조치 5개항 해갖고 이제 다 덮는다, 이게 나왔죠. 군사통제구역된 개성공단, 북이 설비 원자재 등 몰수할 듯, 이건 각오해야죠. 개성공단도 자체 가동할 수도. 따라서 개성공단에 가는 물과 전기와 가스를 일체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 놈은 종북 간첩이라고 의심해도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의 막가파식 욕설을 하고 있고 판문점 연락망까지 그는 남북 완벽한 단절 이렇게 왔다. 이거는 우리가 각오했던 일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재고 이제 압박해서 이란처럼 이제 핵 동결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근로자 출근도 안 시킨 북쪽 해질 무렵에 기습 폐쇄 어떻게 했느냐? 11일 어제죠. 오후 4시 50분쯤 우리 정부에 근로자 전원 추방을 통보하면서 철수 시한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로 못 박았다. 그러니까 40분 주고 정부에다가 통보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폐쇄한다. 이 짓을 하는 것이 김정은이고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북 간첩 총책입니다. 개성공단 업체들 망연자실 북폐쇄 통보하자마자 실었던 짐 다 내려라 해갖고 시간 되니까 짐도 다 내려놓고 가게끔 한 이 깡패 같은 집단입니다. 하루아침에 가동 중단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이건 누구 말이냐? 이게 이노마가 종북 간첩의 하수인으로 보이는데 일방적인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 이 말하는 것도 종북 간첩단 같은 말이죠. 왜 정부에 물어요? 김정은이한테 난리를 쳐야죠. 김정은이한테 이걸 가지고 날려야 될 놈이 정부에 공격하고 5천만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40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협회는 정부 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이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이 종북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요노마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이노마 이름이 뭐죠? 이종거리. 아니 이종거리는 저거고 경제부상가요, 이건? 아니 이노마는 저거죠. 거기 124개 업체 대표죠. 그분들이야 열 받을 수도 열 있잖아요. 받는 거 인정합니다. 언제, 그럼요. 그러면 이제 열 받았다. 근데 김정은 저놈은 우리에게 40분밖에 안 줬다. 지들이 핵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합리적 보상을 바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놈이 하루아침에 가동되는 정부가 어디 있나 하고서 정부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갖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요놈 얼굴을 좀 잘 좀 대서 특필해갖고 아니 이건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종북 간첩자. 자, 미국 북을 콕 집어 제재했지만 이란 같은 치명타는 어려워. 왜 그러냐?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됐지만 북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 이란과 달리 의무 조항 아니야. 이거 제재를 해라 하고 정부에 명령한 게 아니고 중국 의식해 행정부에 맡겼다. 오바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중국과도 오바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미 여야 지도부 직접 나서 북성토 여야 지도부가 참석 의원 96명 모두 찬성. 미국의 상원 의원이 몇 명이죠? 100명이죠. 그중에 뭐 4명이 빠지고 96명이 모두 찬성해서 대북 제재법을 통과했다.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부산 해작사의 땅굴 침투, 항모 포획 대비를 필수적으로 해라. 이걸 미국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진해항이나 저쪽 평택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다음에 이지삼, 최신형 이지삼 이것이 포획 대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3월 11일 날 왕재산 그 기념일 날 맞춰서 북에다 포격하면 우리가 또 평양 남쪽에다 포격하고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되면 부산 항만에 누가 만들어줬어요? 간첩 노무현이가 2003년도 되자마자 진해에 있는 해작사 옮겨라. 그러면서 밑에다가는 지하 기지를 건설해 줬죠. 건설하게끔 허용을 해서 거기에 탱크와 장갑차와 특수부대 이 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월 달에 가서 날렸죠? 목사님? 한 3, 4개월 되죠? 네, 3달 전에. 부산에 가서 그걸 날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스케페로티하고 리퍼트에다가 경고를 줬습니다. 이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고 유튜브를 보기를 게을리해서 스케페로테와 리퍼트가 만일 항공모함을 포획당하고 핵잠수함 포획당하고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이나 군산에서 포획당하고 하면은 리퍼트와 스케페로티 목을 당장 날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지만 한미 공동 방위 조약에 의해서 같이 방위하는 입장에서 알려주면 고맙다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공모함이 언제 들어온다, 핵잠수함이 어디로 들어온다, 이지삼이 어디에 정박한다, 이걸 김장수와 김관진이와 한민구가 간첩 라인을 통해서 24명의 청와대 간첩 라인을 통해서 김정은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서 미국이 바보같이 굴지 말고 핵잠수함, 항공모함 포획당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3.1 전쟁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제2일 전쟁에 이제 말미에다가 김정은이가 네 핵항모를 쫙 넣어놨어요. 네.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저걸 잡고야 말겠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3.1 전쟁 유튜브를 한번 유심히 다시 보셔요. 5분 24초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핵항모가 왜 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으시라는 거죠. 자, 미국의 위성 피하려 북 미사일 발사장 지하의 철도역.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과 한교안 국무총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2부로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김정은이도 사우스 코리아를 사라지게 하려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고 대통령님께서 땅굴 찾아 대비하라. 이거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땅굴 있다라고 하는 의로운 자들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 윤 에스더입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은 오전에는 매일 오전에는 010-5368-1782로 연락 주시면 구국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안보의 상황과 정치의 상황을 두 가지를 이 배경에 깔고서 보지 않으면 원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종교 모든 분야의 종북 간첩단 43,000명이 리더십을 장악했다. 박지원 간첩이 언론을 X파일로 다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국회도 67명의 간첩이 300명 중에 67명 간첩이 들어가 앉아 있고 55명의 간첩이 야당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44명의 더 민주당 문재인 밑에 있고 그 중에서 11명이 빠져나와 안철수 밑으로 간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철수당은 과반수 이상이 절대 과반수 이상이 간첩단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선 합칠 것이 뻔한 것이 간첩들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4대 11명이 들어가서 이제 공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를 야당이 사실상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령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북계의 지령에 의해서 4.13 총선을 겨냥해서 전국이 요동치는데 5천만 민족이 똑똑하고 이것을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리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 앉아있는 간첩단들이 작동해갖고 카운터를 조작을 해서 제가 최근에 올린 것은 1000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10,000개, 20,000개, 60만 개, 100만 개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장군단의 총수가 됐습니다. 성우회 회장. 이자가 땅굴을 덮었던 장본인입니다. 요즘은 누가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땅굴적 북계군 4,600여 명, 1만 명으로 증가되면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걸 지금 매일같이 공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김관진이한테 물어서 너 대통령님 스스로 우리 밴드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시켜서 들어오셔서 오늘 아침은 4,600명입니다. 지금은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대통령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총리실에서 관장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간첩이 득식을 하고 이
청와대에도 24명의 간첩단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금강산 관광처럼 금강산 관광은 2007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간첩이 만들었죠. 2007년도는 집권 말기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다가 거기서 무슨 박왕자 씨인가? 죽었어요. 그 여자분. 그 양반이 사격을 당해서 죽는 바람에 덮었죠. 네. 개성관광도 그렇게 해서 덮었죠. 왜? 노무현 간첩이 북에다가 알랑방구를 끼면서 현금을 갖다 주는 통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조 들인 개성공단 북에 작물될 운명. 이건 뭐 각오해야죠. 1조는 우리 십시일반 5천만의 십시일반 세금으로 이거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 기습폐쇄 공단 어떻게 되나? 북한 개성공단 중대조치 5개항 해갖고 이제 다 덮는다. 이게 나왔죠. 군사통제구역된 개성공단 북이 설비 원자재 등 몰수할 듯. 이건 각오해야죠. 개성공단도 자체 가동할 수도. 따라서 개성공단에 가는 물과 전기와 가스를 일체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 놈은 종북 간첩이라고 의심해도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항일투쟁회의를 한 것이 3월 11일입니다. 그게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3월 11일 날 서울 북방에다 포사격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요.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 11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연평도에 포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섬사람 몇 명 없는 데다 포사격. 이제는 누가 올라갔어요? 김영철이가 대남 통일전선 부장으로 올라갔고 그가 무도회. 또 정찰 총국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과 군의 이 대남 부사를 장악하고 있는 김영철의 슈퍼파워가 이제 김정은에게 잘 보기 위해서 내륙에다가 포사격하는 것이 3월 11일 날 계획되어 있다. 서울 북방 포사격도 바로 땅굴 전쟁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땅굴 속에 땅굴을 관리하는 국회 의원이 몇 명이에요? 4천 몇 명 정도. 4,620명, 4,600명 내외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알려줘도 못 막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 지당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호소하는데도 일 없다. 땅굴에는 대비하지 마라. 땅굴에 대비하는 자는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 요 조현천 육군 중사마도 못한 육군 중장 기무사령관을 갖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지당한 겁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님 조현천 목부터 베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무사령관 돼서 땅굴에 대비하는 자, 땅굴 있다라고 하는 자,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땅굴을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김관진과 한민구와 조현천이와 조복은이라고 하는 이 역적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진삼이와 김홍래와 또 누구죠? 김장수, 김홍래, 그다음에 김진호, 김진영. 김진영은 2,400명 예비역 유튜브에 간첩 몇 명이 있다 그랬죠? 포탈에 유튜브에 16명의 간첩이 앉아 있는데 이놈들 하는 일이 한송주 그다음에 우익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에 카운터를 조작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면 이거 400개밖에 안 받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상황을 잘 알고서 우리가 이 신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익 인사들이 사설을 쓴 것 같아요. 뭐 죄다 간첩일 리는 없잖아요. 조선일보에도 간첩이 있고 조선일보에 몇 명이 있냐면은 언론계에 들어와 있는데 조선일보에 17명, 동아일보에 10명, 국민일보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간첩단이 죄다 간첩일 리는 없고 이 간첩단이 사주와 짜고서 힘을 갖고 있는 위치에 보직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뚫고서 이제 우국 논설위원들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면 북은 40분 시한을 주고 나가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야당은 뭘 공격해야 돼요? 북 니들 말이 되느냐? 니들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니까 우리가 돈 준 걸로 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가 빼는데 40분 만에 거기에 있는 800여 명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당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간첩 55명이, 44명이 문재인당, 11명이 안철수당에 들어가갖고
왜 그걸 또 철수하느냐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이제 군사통제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 그 개성공단 밑에는 거대 전선사령부 지하 벙커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 물과 산소와 가스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급을 해왔어요. 누가?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만들어서. 밤 10시쯤 인력 전원 귀환, 기업인들 장비 자재 다 두고 와. 다 두고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것은 대한민국에 저부터 세금을 내 갖고 기업인들 보상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즐겨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자,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자재와 부자재와 장비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2주 정도 시간을 더 달라. 이거 김정은이한테 항의해야지. 김정은이한테. 대통령께서는 철수한다. 공표했으면 이제 미리 알아서 철수를 했어야 되고. 그러는 중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늘 당장 짐 싸서 전부 나가라는 통보가 떨어진 것이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 시간을 어떻게든 더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이가 호소가 통해요? 안 40분 통해요. 주고 나가라. 이제 이 짓을 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국가 지도자로서 말도 안 되는 일.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우를 해요? 이게 김정은의 속성입니다. 북 광물거래 차단 등 미상원 제재안 채택, 북과 거래한 제3국 기업도 제재.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한 공단 124개 공단도 제재할 수밖에 없는 이 미국의 조치, 유엔의 조치가 뒤따르니까 거기에 대통령께서는 선제적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3월 1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홍 선생님, 3월 11일이 왕제산 기념일이 이제 뭔지 아시죠? 16살 때 이제 항일 투쟁을 하던 김일성이가 만주로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6년 만에 돌아와서 함경도에 있는 왕제산에서 이제 항일 투사들을 다 모아놓고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왕제산에서